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으시죠? 그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채팅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을 상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저희가 또 상세하게 또 봐드릴 거니까는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살펴보기 앞서가지고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일단 시장은 위쪽에서 상단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박스권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3% 정도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2포인트로 1.3% 정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조금 빠져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가 무너지진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스피가 약간 문제인 것 같죠? 코스피는 지금 이 박스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단부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차트를 조금 배우시거나 차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갭 자리는 매우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렇게 갭으로 뜨게 되면은 저기에는 매물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있는 공간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아랫자리까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땅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는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땅굴 판다 했을 때 땅을 파고 내려갈 때 흙이 있으면 계속 하나하나 파내야 되지만은 밑에 뭔가 지하수가 흐르는 통로라든지 동굴이 하나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은 위에가 천장이 딱 뚫리는 그 순간 밑으로 툭 떨어지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갭 자리는요, 보통은 매우로 갈 때 매우로 가는 그 원리가 이 자리에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슝 하고 지나가 버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자리가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 또는 생기지 않는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켜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성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정량적이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차트가 아니라 정성적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고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차트와 현물 시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상황을요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니까는 이거 우리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 충격 없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니야? 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많이 올라왔잖아. 그렇다는 말은 좋아서 올라온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주식시장은요 경제 지표는 전혀 딴판으로 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원래 그래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에도 그 전에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는 더 간다라고 외쳤던 게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이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주가가 올라오고 나니까 사람들은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가가 잡힌다,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착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현실과 기대 간에 이제 괴리감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기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멀리 본다고 했을 때요, 조금 좋은 내용들이 많은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은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안 좋은 내용들이 조금 더 많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의 예금 저축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돈 자체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카드사 때문이죠. 카드를 우리가 계속 쓰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카드를 또 지난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무분별한 발급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올해 딱 갓 수능을 보고 올해 이제 대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카드 만들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을 가보시거나 뭐 증권사를 가보시거나 하면요. 카드 만들어라, 신용카드 만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도 없고 알바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자금 대출할 때 보면은 학자금 대출에 생활 대출 자금이라는 게 있죠. 그 생활 대출 자금도 그냥
받아버려라 그래요. 왜? 생활대출자금 그게 이자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예금종 통장에 넣으면 좋지 않겠니라고 해서 적금을 권유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무분별하게 카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카드는 땡겨 쓰잖아요. 땡겨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가 문제인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동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땡겨 쓰고 난 다음에 지금 갚으려고 하니까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팔아치워야 되는 것은 집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감안을 한번 해보았을 때도 역시나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파르게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고용이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용의 질 자체도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경기가 여기서 약간만 조금 후퇴를 하거나 휘청거리게 된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최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요. 증시가 최근에 단기로 조금 올라왔다고 했거니 뭐 요거 가지고 또 증시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억측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약간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물 경제는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질 가능성, 앞으로도 더 무너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기대가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기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국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봐야 될 것은 바로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번 달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 계속 박살나가지고 경제위기가 오나요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나 돼서 경제위기가 온다 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하반기 전에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올라가지는 못해요. 특히나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큰 법인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또 연준에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플레이션이 오긴 오는데 경기가 좀 좋은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준이 뭐 5점 몇 프로 이렇게 금리 올린다라는 거 저는 믿지 않는다고 했죠. 6%, 7%, 8%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가파른 이야기가 나온다 또는 가혹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증시는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뭐 북한이라든지 지금 북한의 핵실험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과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악재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갈 때 뭐 때문이다라고 변명하지 맙시다. 그냥 내려갈 만하니까 내려간 거고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려갈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올라갈 거였는데 연준이 말을 이따구로 해서 그렇습니다. 올라갈 거였는데 북한이 핵 쏴서 그렇습니다. 올라갈 거였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려갈 자리였던 거예요. 그냥 내려갈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것뿐인 거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냥 위에서 서두르지만 않았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가봤자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힘이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살려면은 2,200포인트 또는 그 이하로 빠져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악재가 뭐냐에 따라서 악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2,200포인트에 가깝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반등이 조금 이어져서 돌파가 만들어진다면은 지지 반등 때 2,30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시장이 지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갭을 메워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현금 꽉 쥐고 매도하실 수 있는 물량들은 조금 최대한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마련에 최대한 힘을 써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을 지금 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거 제가 판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메이드 플레이 리메이드 플레이고요. 22년 18월쯤 산 것 같은데 25,400원에 네, 전화 상태가 잘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만 얼마요? 25,400원 2만 몇천 몇백 원인데 2만 5,400원에 13%인가요?
네네네. 네. 일단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믹스 상패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뭐 재상장을 한다라는 것과 다른 시장에도 상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위메이드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따라붙을 이유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기업은 예전에 뭐 이제 썬데이 토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위메이드 인수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위믹스가 상패된다니까 주가가 같이 빠진 케이스인데요. 사실 얘가 위믹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내려갈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 인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같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회사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은 그렇게 나쁜 기업도 아니고 뭐 좋은 기업인가 하면 그렇게 좋은 기업도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내려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상담할 때 가장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급등과 급락은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제 개인 컨텐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메이드도 지금 떨어진 이 시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위믹스 상편이 뭐니 하면서 떨어졌을 때가 겁낼 필요가 없다. 급등과 급락은 친구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급등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가져가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을 계속 아쉬움을 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하나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로 보느냐? 내려오면 사도 좋구나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결국 1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거나 또 그 언저리까지 밀려준다면은 비중을 13%지만은 저는 한 20%대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낮춰놓고 가지고 있으면 뒤에 올라올 때 또 이득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얘가 멈추지 않고 그냥 올라오게 된다면 뭐 하필이면 내가 샀는데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안 주고 올라가구나 생각하고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보내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여기서 논스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호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은 좀 셀 거예요. 뭐 4만 원 언저리까지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냥 수익을 챙겨서 나오면 되고요. 안 올라오고 빠지게 된다면은 그래 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나한테 주구나 생각하고 15,000원 정도 또는 그 이하 또는 그 언저리쯤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로보 7,800원에 15%인데요. 7,800원에 15%요. 예. 네. 뭐 사신 이유 있으실까요? 아니,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샀는데요. 누가 추천을 잘 안 했을까요? 올리는데요. 예? 누가 추천했을까요? 유튜브에서 추천해가지고 봤죠. 유튜브에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거 사면 부자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사서 부자 될 수 있었으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부자로 살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오를 줄 알고 종목을 샀는데. 추천을 하는 것도 자유고 추천한 걸 사는 것도 자유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 것은 이 추천 예. 종목을 내가 사도 될지 안 사도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내가 이걸 지금 샀을 때 왜 수익이 나는가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건 추천한 예.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로보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그 사람은 예. 제가 모르는 어떤 호재라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좋게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정보로 인해서 그죠? 예. 그러면 시청자님이 봤을 때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좋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뭐 어르신한테 예. 인생을 강의하는 게 좀 웃긴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선택을 내려야 될 때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설득력 있는 걸 우리는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건데 유튜브에 추천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매수가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잔소리 듣고 혼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나 자식들한테나 후배들한테나 인생의 어린 친구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왜 잔소리 합니까? 나쁜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앞으로 행복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응원해드리고 아우 잘했습니다 하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다시는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보라는 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예. 조금 이렇게 좀 튀어오르고 뭐 CES 2023에서 뭐 로봇 관련주 이야기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이제 튀어오를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네, 자리 그런 거 사가지고 있겠죠. 튀어오를 때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나쁜 매매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사게 되면요. 튀어오를 수 예. 있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지금 물려있는 게 더 문제고 고통스럽고 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모르면은 이거는 수익 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응 전략을 짜드릴게요. 이거 원래 추천한 사람이 짜야 되는 겁니다. 6,7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로 튀어오르게 되면 저는 9,000원 이상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차트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예. 언저리가 아니더라도 뭐 또는 뭐 9,000원이 아니더라도 8,700원, 8,500원 정도가 올라오면 저는 수익을 실현시키고 단타성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700원이 무너질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짜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계획 짜기가 힘드시다 하시면은 매수를 안 하시고 계획을 먼저 짜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종목 안 사도 괜찮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유, 우리 혼내는 우리 선생님. 아, 네, 방금 혼냈는데 반갑습니다. 혼낸다고 하셔가지고 그렇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요, 아난티 네. 6,800원에 2% 가지고 있어요. 얼마요? 6,800원에 2%. 2%요. 네, 뭐 2%도 돈이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2%산 종목은 상담 안 받는 게 좋아요. 저 지금 선생님, 계좌에 선생님한테.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비중이 큰 종목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고 나머지 98% 현금이에요? 네, 선생님한테 공부해가면서 12월 달에 이거를 딱 2%를 사왔어요. 잘했네요. 그럼 12월에 근데 뭐- 샀으면 수익이 좀 났을 텐데 왜 안 팔았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예, 생각 같은 거 마스크- 없어요. 수익 났으면 팔아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익이 네, 나면 나면 그냥 팔아라. 예, 저점에 수익을 주면 사라. 수익 주면 팔아라. 저점에 사라. 저점에 잘 샀고요. 올라갈 때 잘 팔고 연습으로 2% 정도 산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이 비중이 큰 종목이 있으면 제가 그 종목을 상담으로 바꿔드리려고 했었어요. 2% 상담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근데 그랬구나. 2%밖에 없고 이 종목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상담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아난티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아난티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속박, 뭐 골프, 레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제일 피해를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얘가 100억씩 찍다가 40억으로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30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진 그 다음에 바로 59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한 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모텔을 안 가고 호텔 가는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호텔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라고 하는 거죠. 그 SNS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들에 이제는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 쓸 거면 고급스럽게 좀 쓰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호텔 신라 호텔의 그 망고 빙수 이런 거 막 8만 원, 9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해도 그냥 먹으러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던 게 바로 이런 아난티와 같은 호텔 업종이었던 거죠. 코로나 피해 준 줄 알았던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코로나 피해 준 줄 알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사지도 않고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있- 떨어졌지만 좋은 기업이었다, 안 좋은 기업이었다? 알고 보니까 좋은 기업.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따라해보세요. 옥석. 옥석. 이런 게 옥석인 거예요. 잘 벌고 잘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놔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아이고 아차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 갖고 싶거든. 이제 나는 사고 싶거든요. 그때쯤 되면 비싸니까 뭐 하면 돼요? 팔아야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잘하고 계시고 역시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먼저 하시니까 개념이 좀 잡히죠. 그죠? 네. 아주 베스트입니다. 혼날 이유가 없어요. 수제자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요. 일단 지금 이거 약간은 2%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냈다면 더 베스트였는데 매도는 이번에 느끼셨으면 좋아요. 매도는요,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내려갈 땐 절대 못 팝니다. 이번에 네. 느꼈을 거예요. 내려가니까 네, 네. 어제 팔 걸, 어제 팔 걸, 어제 팔 걸 하다 보면 결국 못 팔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올라올 때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뭐 10%라도 그냥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지금 이거는 2%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투자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비중을 한 지금 이 자리 있죠. 지금 6,900원짜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10%까지 좀 늘리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10% 정도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현금 들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종목을 이렇게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도 알고 저점에 사는 것도 알면은 이제 뭐 돈 버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괜찮아요. 네.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보세요. 비중 100% 위에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나아요. 네. 이게 베스트인 거죠.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저 10% 정도 더 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거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 전저점이 5,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면 무서워해야 될까요? 옥석인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걸까요? 아, 사야죠. 그렇죠. 5,000원 되면은 20%대에서 30%까지 늘리시고 만약에 3,000원까지 떨어지면 뭐 하면 될까요? 더 사야죠. 그렇죠. 그럼 50%에서 60%까지 늘리면 됩니다. 만약에 2,000원까지 떨어지면요? 아우, 그럼 100% 그럼 사야죠. 100% 사기! 그렇죠.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떨어지면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하나기술, 어떤 거요? 하나기술. 하나기술이고요. 네, 69,000원에 10%입니다. 69,000원에 10%요. 네, 네, 뭐 일단 매수가가 그닥 좋진 않네요. 그죠? 네, 항상 주가라는 건 간단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제가 숨을 들여 마십니다. 들여 마시면 다음 뭐 해야 돼요? 뱉어야죠. 뱉어야죠. 후, 뱉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들여야죠. 들여 마셔야 돼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뱉고. 뱉어야 돼요. 예, 이거랑 똑같아요. 주가는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 뭐죠? 내려가고 내려가죠. 내려간 다음 뭐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사면 수익이 날까요? 밑에 있을 때. 맞아요. 사야죠.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까만 선 위에 샀잖아요. 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위에 사게 되냐면요. 위에서는 좋다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뉴스도 그렇고 네. 전문가도 그렇고 전부 다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전부 다 안 좋다 그래요. 유튜브 네. 채팅창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뉴스도 그렇고 전부 다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살라고 하니까 남들이 에이 그런 거 왜 사노 이래요. 올라가면요. 그렇지 그런 거 사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위기 자체가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따라다니는 매매를 해버리면 고점에 삽니다. 근데 남들하고 다른 매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점에 사게 되어 있어요. 방금 봤던 아난티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받으면 이딴 거 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난티 같은 거 사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살 줄 알아요. 살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사라 할 때 우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사고 안 오히려 사야 돼요. 팔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팔려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기술 같은 것도 돈 벌려면 지금 사가지고 올라갈 때 돈 버는 게 맞는 거지 위에 사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위에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 자리가 윈지 아닌지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좋다고 하면 그건 고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차트로 보면 더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더 가든 말든 나는 고점에서 안 산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자리 사지 마시고요. 하나기술은 일단 파동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반도체 공정 장비라든지 뭐 LED 장비 이런 것들 관련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도요. 네. 그래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뭐 반도체 장비 업종들 이런 것들이 약간 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5,000원대나 그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파동상 올라오면 다음 뭐 할 자리입니까? 매도요. 내려갈 자리. 그러면은 매도할 자리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가면은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싸게 샀으면 더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싸게 사놓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알려면요. 더 가면 수익이지만 내려가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싸게 산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싸게 산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더 가는가 안 가는가 지켜보면서 비중을 조금 이렇게 분할 매도해도 되는데 시청자님이 이미 저기까지 가면은 나는 팔아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매매를 하지를 못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본전 정리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은 아니더라도 6만 한 7천 원대 이상부터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TV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TV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컴투스 7만 1,500원에 30%, 7만 1,500원에 1,500원에 30%. 30%요. 예, 일단 컴투스를 7만 1,5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뭐 일단 제 생각에는 굳이 얼마 안 된 타이밍에 매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컴투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차트상으로 저점을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차트상으로 만들어졌던 저점 있죠.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고 컴투스 주주들 찾아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막 무너지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찔끔 빠져가지고 뭐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보다는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8, 9번은 더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여기는 완전 초단타성으로 사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자리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홀딩을 해서 내가 가져가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물릴 걸 각오하고 가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 위험을 우리가 무릅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까지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어디까지 얼마까지 빠질지는 사람들이 얼마까지 파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아 여기까지 빠졌구나 하고 따라해보세요. 보고하자. 예, 보고하자 따라해보세요. 보고하자. 보고 가자. 네, 보고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갈까요를 맞추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예, 어디까지 빠질까요를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예, 그냥 알겠습니다. 보고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간 걸 보고 아이고 다 떨어졌구나 여기서 이제 안 떨어지네라는 걸 보고 아 여기까지 빠지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사면 되는 건데 어디까지 빠질까요? 어디까지 빠지면 내가 사면 될까요? 이걸 지금부터 맞추려고 하니까는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들어가질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청자님처럼 어디까지 빠질까요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매매하면요 계좌가 망가져요. 그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은 저는 홀딩해서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너지면 저점이 무너지거나 하면 손절해야 되고 단기적인 자리를 만든다면 6만 5천 원일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 무너지면 손절, 위로 튀어오르면 8만 원대에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하시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어디까지 빠지는 걸 맞추려 하지 말고 빠지는 거 다 보고하면 됩니다. 이건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바닥이 나올 거예요. 1년 뒤에 그때 어디까지 빠졌는지 보고 거기가 바닥이구나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또 토요일에는 원주로 가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청주로 갑니다. 그래서 원주 인터블고 호텔과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제가 또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각각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자꾸 주가를 맞추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빠지나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가나요? 언제 올라오나요? 그런 거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려고 하죠. 저는 대한민국 전문가의 경제 방송의 패러다임 좀 바꾸려고 해요. 그거 맞출 수 없다는 거 인정을 좀 합시다. 맞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맞추는 사람도 없어요.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기꾼입니다. 그 거짓말쟁이에요.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이 자리가 나한테 유리한 자리인가 불리한 자리인가를 판단해서 유리하게끔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주식은 좀 더 쉬워집니다.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깨달으시는 그날까지 저는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올라와 있네요. 현대모비스 2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대위아와 종목 교체 생각 중인데 조언 부탁드려요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식 실력이 자신이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보니까 주식을 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니까 맨날 고점에 사서 물리는 것 같고 수익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종목 교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종목 교체라고 하는 것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운전할 때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경기들 운전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막 드리프트 같은 거 많이 하죠. 막 킥 하면서 막 차가 옆으로 쫙 미끄러지면서 멋지게 막 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와, 저거 멋있구나. 나도 코너 돌 때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그렇게 드리프트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왜? 그거는 진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목 교체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교체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으로 그냥 확실하게 끝맺음을 수익으로 만들고 나오는 그 연습부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으로 수익도 못 내는데 종목 교체해가지고 무슨 또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답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는 지금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현대위아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현대위아랑 지금 현대모비스랑 차트 차이를 한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데 지금 교체갖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는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죠. 아까 봤던 컴투스 같은 경우는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지금 얘는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보고 하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닥일지 아닐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9만 원 이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수가 빠져 내려갔을 때 지금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내려갔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19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는다면은 추가 매수 하시고요.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어차피 추가 매수로 매수가를 낮출 거라면 더 싼 게 좋아요. 그래서 15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면은 땡큐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더 내려간다면 더 내려가는 족족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비중을 한 25%에서 30%까지 좀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비스 괜찮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드림시큐리티를 지금 3,467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요. 3,467원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최근에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최근에 사신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수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600원까지 내려갔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아래쪽에서 이것도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죠.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어정쩡한 가격에서 뭔가를 잡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저점, 저기가 저점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여기 사는 것보다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내가 최저점 가깝게는 샀다라는 점, 어정쩡한 자리보다는. 그래서 최저점에 가깝게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세요. 안 떨어지면 어떡하죠 하면요.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오. 돈만 있으면요. 2,500원까지 안 떨어져도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됩니다. 3,500원이면 어때? 4,000원이면 어때? 또는 3,200원이면 어때요? 돈만 들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버리면요. 나중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함부로 날려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
왜 사냥감을 잡는 사냥꾼의 자세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총 한 방이 남았습니다. 총알 한 발 남아있는데 아무 때나 쏘면 안 되겠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보안 관련주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2,5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면서 비중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홀딩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따로 잡지 마시고 일단 4,000원 이상까지만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AD 테크놀로지요. 네. 예, 그거 26,200원에 무척 오래됐어요. 40%. 네. 일단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올라오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팔으려고 하다가 지금 상담 받아보고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요게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 홀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가 유지가 안 된다면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저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많이 지켜볼 수 안 있는데 저는 지금 계속 지켜볼 수가 없고 다음 분 상담을 받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예, 제가 예. AD 테크놀로지를 제가 사서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시세가 지금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추가 상승 나와서 본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힘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과정하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뭐 호가를 보거나 차트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은 22,500원짜리 있거든요. 예, 예. 네, 이 자리가 지금 약간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둔다면 22,000원까지 여유를 잡고 22,000원이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아마 본전 언저리까지 시세를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22,000원이 밀린다면은 저기까지는 못 간다 생각하고 시세는 여기서 꺾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꺾여 내려가게 되면 또 물릴 이유가 없으니까 손실을 줄여 나온다라는 쪽의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전 찾지 마시고 그냥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어디야라고 생각하면서 타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어쨌든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의 손실 날 뻔했는데 손실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거기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2,000원이 밀린다면은 익절은 아니지만 약간 약손절 해가지고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체 손절하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 22,000원 밀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본전까지 또는 25,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생활건강이고요. 네, 69만 원에 10% 있습니다. 69만 원에 10%요. 네. 일단 69만 원에 10%면은 산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아니, 수익은 들고 가다가 갑자기 여기 실적 나오는 바람에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돼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춘 거라고요? 아니요. 여기 수익을 나가 있다가요. 네. 70만 원까지 그리 가다가 75만 원까지인가 그리 가다가 여기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그때 한번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뚝 떨어지는 바람에 알고 내가 간 수익을 안 챙긴 것 뿐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항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변명, 핑계, 뭐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다 필요 없습니다. 수익 났을 때 안 챙겼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정말로 이거는 매도의 비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수익 나고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요, 양봉일 때, 수익 중일 때 안 팔면 내려갈 때 절대 못 팔아요. 이거는 제가 수많은 개미들을 많이 봐왔고, 그 많이 봐온 관찰을 통해 가지고 내린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저는 이거 논문 쓰고 싶어요, 정말로. 매도는 수익 중일 때 못 팔면요, 무조건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못 팔아요. 그리고 시장도 팔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팔게 되냐면은 요게 내 본전까지 내려왔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본전까지 내려오면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수익의 맛. 옛날에 짜릿했는데 이거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팔아요. 손실 나면요. 그때서야 이제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건 마인드 싸움인 거예요. 수익 중일 때 팔아야 되고 꼴보기 싫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자체가 약간 그런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왜냐하면 얘가 내려가면 5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어정쩡한 지금 70만 원대 언저리에 사놨으니까 올라가면 수익 구간은 짧고 내려가면 물리는 구간은 긴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가를 이 자리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한번 팔아가지고 조정하는 게 유리할까요?
파라가 조정하는 게 유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을 때 단기적인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가 아니라 팔아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내려가서 횡보하는 거지 내려가서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보통 만들고 움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부에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데 왜 위에 들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맨날 많이 잔소리하고 뭐라 하잖아요. 지금 시청자님도 지금 보면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 윗단계에 잡아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또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마인드 때문이에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봐 욕심나고 따라 붙고 싶고 이런 마인드 때문에. 어쨌든 네. 수익은 난 거는 포기하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부터 떨어지게 되면 다시 55만 원대 또는 이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이 될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많이 빠져가지고 이 자리는 바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바닥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우리 그 밑에 발바닥 대고 있는 그 땅바닥을 생각해요. 와 이제 바닥이니까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겠지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하는 건 약간 늪과 같아요. 약간 꿀렁꿀렁거리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물침대 같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꿀렁꿀렁거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는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근에서 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근에서 논다 친다면은 뭐 만에 하나 50만 원 이하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에 가깝게 들고 있는 게 유리하지 70만 원에 가깝게 들고 있는 건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발 물러나자 이거예요. 좋은 기업이고 올라갈 것 같으나 이왕이면 얼마에 사서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 50만 원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5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 근처 또는 60만 원 이하, 적어도 70만 원은 아니에요. 네. 최소한 60만 원 이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그때 사서 70만 원 올라오면 또 안 팔 겁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팔고 떨어지면 또 뭐 해야 될까요? 파야죠. 그러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벌지요. 네, 돈 벌기 쉽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멘토님 저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I 테크놀로지 네, 7만 원에 10%입니다. 7만 원에 10%요. 예, 일단 이 기업 적자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예. 네, 적자 나면은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는데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멘토님한테요. 네. 음극재나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적자가 안 나는데 네. 여기는 큰 회사가 적자가 날까요? 그건 SKI 테크놀로지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습니까? SKI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 이 기업에 대해서 뭐 100%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SKI 테크놀로지라는 상담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는 방금 1초 전까지도 몰랐어요. 시청자님이 네. SKI 테크놀로지라고 했을 때 내가 SKI 테크놀로지 지금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보고 있는 건데 자세한 분야로 넘어가거나 양극재, 음극재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 적자가 나는데 왜 얘는 안 나나 하면은 지금 보면은 저도 분석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겠죠.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뉴스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뉴스를 읽어가지고 저도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없으죠. 없어요.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그 업황과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내려와 있다라는 특성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특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하고 있지만 적자가 나고 있는데 뭐 무슨 구전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그게 몰랐을 때는 지금 이 모르는 내용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얘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가 하면은 글쎄요 일단 적어도 올라올 가능성은 조금 드물다, 약간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애초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실 거였으면 이거 말고 다른 적자가 안 나는 흑자가 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테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그런 걸 샀으면 됐는데 굳이 이거를 골랐어야 됐나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건 잘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찌됐든 매수하셨던 이 자리가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으로 딱 따져봤을 때 2차 전지 테마로서 올라가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신규 상장주 테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테마인가? 상장된 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뭐 이렇게 1년, 2년 됐는데 시세를 못 냈던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네. 기업들이 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이 나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주식시장에 늘 있었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신규 상장주들은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급등 나오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엮일 거였으면 벌써부터 막 급등 나오고 했어야 됐겠죠. 그죠?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2달 동안 2차 전지 관련주 막 급등 많이 나왔잖아요. 다른 종목들이. 네. 근데 얘가 거기에 엮였어요? 안 엮였어요? 안 엮였어요. 썩 안 엮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2차 전지 테마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내려가다가 멈춰 있다라는 거, 신규 상장 테마라는 거,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노리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 말을 SKI 테크놀로지가 왜 적자가 나나요? 왜 양극재, 음극재인가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차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네네. 주식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 명확한 목적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으로, 시청자님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건 2차 전지 테마가 아닙니다. 이 기업의 업황도 아닙니다. 전망도 아니에요. 왜 적자가 나는지도 아닙니다. 산업 구조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뭐다?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제 말 안 듣고 계시니까 차트입니다. 예. 따라해보세요. 차트. 차트.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차트상으로 저점을 무너뜨린다라는 자리가 61,000원, 61,500원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6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61,000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시세를 한번 내가지고 8, 9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 안 좋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조정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상 급등 현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올라올 때 저는 85,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때 올라올 때는 뭐 시장 안 좋으니까 신규 상장주가 올랐습니다 하고 뉴스 나오진 않아요. 2차 전지 테마로 엮여서 급등 나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예. 뉴스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신규 상장주 테마로 급등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가지고 대응 관점을 가지고 팔아내시라.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왜 적자가 나고 있는가 궁금하시다면은 이 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SKI 테크놀로지 검색을 하시면요. 예. 그래서 요 보면은 뭐 지금 보면 요 리포트 해가지고 목표가 10만 원 내놓고 해가지고 뭐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다. 그걸 왜 지나갔는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적자가 났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읽어보고 설명해드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네네. 쪽으로 설명해드렸다는 점 좀 참고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서울 반도체 10%인데요. 네. 지금 그게가 매수가는요? 계속 바닥에서 샀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매수가는요? 예, 1,600원입니다. 1,600원이요? 예, 예. 바닥에서 산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세력들은 바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력들은 바닥에 들어가서 매집이라는 것을 하고 물량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네.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누가 끌어올리는 겁니까? 전상 뭐 사실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때가 되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세력들은요, 개미들을 네. 아무것도 못하고 올라가주길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네. 주가를 끌어올리나요? 세력들이 예,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주가를 네. 끌어올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뭐 없어요. 우리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 타보시면요. 버스 운전하는 건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때요? 승객이니까 타는 거죠. 그죠? 예. 버스 기사가 지금 종점에 딱 도착을 해갖고 출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버스에 타서 기다립니다. 언제 출발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출발하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기사마입니다. 기사 마음입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건데 언제 끌어올릴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올라가고 모르죠. 내려가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뭐 세력들 마음이겠죠.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산 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뭐제 생각에 그러면 바닥이라고 바닥인 줄 했는데. 알고 샀는데 안 올라간다고 한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력들이 언제 끌어올지 모르는데. 그죠? 예.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닥 자리 맞고요. 충분히 내려와 있는 네. 자리고 싼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부터 언제 올라갈지,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올라갈지, 여기서 흔들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할지, 아니면 뒤집고 뭐 엎어치기 하고 그렇게 올라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 누구 마음이라고요? 뭐 세력들 마음이죠.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사신 자리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고 잘 사신 자리인 거고 여기서 네, 작년- 뺐다가 가든 그냥 올라가든 얼마가 걸리든 그거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세력들 마음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뭐 기사가 기다려야죠, 있고 뭐. 기사가 있고 지금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출발한다 안 한다? 예. 출발을 한다 안 한다?
아이 기사만 하고 있죠 뭐. 기사가 있으면 기사가 출발할까요, 안 할까요? 기사도 거기서 잠을 잘까요? 아니면 출발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애매하죠. 기사만. 네, 기사가 네. 있으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저는 매수가 가능하고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그대로 네. 홀딩하고 하시다가 10%밖에 비중 안 되기 때문에 빠지면은 9,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이 좋다. 저기는 아마 세력이 속임수 자료 털려고 뺄 겁니다. 그래서 네. 빼면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다. 더 홀딩 의견 빠지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빠지면 좀 사도 되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 쓰려고 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항상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개념 잊지 마시고 항상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시고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관망하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됐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